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여러분, Are you ready의 뺑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본 이유는요, 요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핫한 소식이죠. 바로 이강인 선수의 영입설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스페인 현지는 물론 대한민국까지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강인 영입설,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이강인의 영입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레티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난 선수들인데요. 코너 갤러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났죠. 24년 8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들어왔던 코너 갤러거는 26년 1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허스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첼시 성골 뉴스로서 첼시 팬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기까지도 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코너 갤러거를 어쨌든 끝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첼시 팬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코너 갤러거에게 행운을 비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곤 했는데요. 코너 갤러거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pitbull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코모 라스파도리인데요. 자코모 라스파도리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들어온 선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탈란타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 라스파도리도 출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뭔가 라스파도리를 많이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데려왔냐? 이럴 거면 왜 데려왔냐 이거야. 여름에 데려왔으면 좀 많이 쓰고 그 결과 안 될 것 같으면 겨울에 보내는 게 맞는데 너무 일찍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코너 갤러거와 라스파도리 두 선수 모두 영입한 금액 그대로 거의 판매하는 수준이라서 크게 손실은 없고 그냥 사용하고 보내는 걸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은 하비 갈란인데요. 하비 갈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좌풀백이었죠. 좌풀백으로서 하비 갈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비 갈란이 어쨌든 좌풀백에서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디에고 시미오네 감독의 중용을 받지 못한 채 출전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오사수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정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오사수나에서 매 시즌 뛸 때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0.5M씩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비 갈란 선수가 잘 뛰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네 번째는 카를로스 마르틴 선수입니다. 카를로스 마르틴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 정말 촉망받는 공격수 유망주였어요. 하지만 출전 기회를 많이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카를로스 마르틴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라요 바이카노, 라요로 임대 이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티아고 알마다인데요. 티아고 알마다는 아직 팀을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시끌벅적한 상태죠. 2025년 7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들어온 그는 지금 현재 파우메이라스, 그레미우, 벤피카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알마다가 자신의 드림클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설이 정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도 의아한 소식이자 사실인데요. 사실 이번 알마다의 이적설에는 그의 에이전트인 아구스틴 히메네스가 또 껴있는데요. 알레티 팬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구스틴 히메네스가 저질렀던 그 많은 업적들, 예를 들어서 로드리고 데폴 선수도 있고 앙헬 코레아 선수도 있고 또 역시 이 아르헨티나 선수의 에이전트인 아구스틴 히메네스가 또 어떻게 보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티아고 알마다 선수는 자신의 드림클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떠날 것이냐, 이러한 티아고 알마다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알레티는 선수 출혈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명의 이탈자는 물론이고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리그 경기에는 코케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코케 선수도 부상으로 잠시 빠졌었고, 그리고 클레망 랑글레, 니코 곤잘레스 선수도 부상으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 뎁스에 정말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기를 구원할 남자 바로 마테오 알레마니 디렉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구해줘!
네, 알레마니는 지금 파리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죠. 목표는 바로 PSG의 대한민국 선수 이강인 선수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보다 질이 높은 선수를 원한다 라고 밝혔어요. 이에 17년부터 20년까지 발렌시아의 CEO였던 알레마니가 이강인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적극 추천했고 그의 경기를 보고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파리로 떠나서 PSG 대 릴의 경기를 직관하면서 물론 이강인의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이강인에 대한 영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과거 이강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알레티는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 선수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보이게 되는데요. 2023년 겨울과 여름 두 번의 영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이강인 선수에게 전화까지 했다는 소문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현금과 유망주를 끼는 그런 딜 제안을 함으로써 이강인 선수는 현 소속팀인 PSG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잡았을 거였으면 이때 확실하게 잡았으면은 조금 더 돈을 줄여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도 PSG 가서 챔피언스 리그 컵을 포함해서 많은 컵을 들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뭐 다른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윈이 아닌 우리는 되게 손해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게는 되게 좋았던 그런 계약으로 남아있는데요. 마테오 알레마니 디렉터가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카에 따르면 임대 또는 완전 이적 모두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티가 현재 가진 금액은 라스파도리오와 코너 갤러거를 매각하면서 64에서 65M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액은 정말 충분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총알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PSG와 엘리케 감독은 정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끈질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프랑스 PSG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탄지 로익 기자에 따르면 PSG는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을 일축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잔류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향후 몇 주 안에 재계약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잘 쓰지 않았고 예전에 뭐 폴스나인으로 썼을 때도 있었고 요즘에도 가끔 선발로 쓰긴 하는데 사실 선발로 쓴다기보다는 백업 자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도 이강인을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를 정말 아끼고 전술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재계약을 굳이 하려는 걸 보면은 이적료를 좀 더 높여서 나중에 이적을 여름에 시키려는 에이전트의 그런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이강인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스에 따르면 아틀레티코의 영입 1순위는 아직도 이강인입니다. 하지만 PSG는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고 아틀레티코의 수뇌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강인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제 결정은 선수의 몫이라고 아스가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최종 결정권은 이강인에게 있다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어려서부터 스페인에서 축구를 해서 스페인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호감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일 텐데요. 이 계약 과정에서 선발 출장을 조금 보장해주고 자신의 롤에 대해서 중요도를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아마 이강인 선수는 이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강인 왜 와야 되냐 혹은 이강인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강인이 왔을 때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활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공격형이면 공격형, 측면이면 측면 미드필더, 가끔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커, 뭐 폴스 나인, 윙어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포지션은 좌풀백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루제리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직 좌풀백은 정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좌풀백 자리를 혹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개인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점인데요. 시메오네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이 점을 보고 정말 반했는데요. 현란한 발재간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기막힌 전진 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이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 마요르카 시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공간에서 오른쪽 수비수였던 몰리나 선수를 그냥 지워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위험한 장면을 많이 연출했어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고 시메오네 감독이 전화까지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까지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보면 바에나 선수랑 조금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뭔가 드리블을 통한 탈압박 능력도 그렇고 킬패스를 찔러주는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 바에나랑 같이 오버래핑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바에나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왼쪽에서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 아시아 마케팅입니다. 슛돌이 출신 특급 유망주에서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의 축구의 핵심이 되었죠. 높은 팬들의 관심을 통한 유니폼 판매량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아시아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뭔가 아시아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자금도 많아지고 앞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스포티비에서 중계하는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한국어 중계를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쿠팡 플레이로 넘어오면서 라리가 경기는 한국어 중계를 매번 해주고 계시는데 스포티비에서는 아직 한국어 중계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오게 된다면 한국인의 관심이 당연히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한국어 중계는 아마 확정적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인테르와 아틀레티코전에서 외국어 좀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 단점입니다. 많은 팬들이, 특히 한국인 팬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팬들의 유입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팬들이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소수정이었던 아틀레티 팬들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적지 않은 팬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게 정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바가 많으면 까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분탕도 일어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래들, 그 상황들이 또 우리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이거는 진짜 머리 아파요. 이게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또 토트넘 허스퍼에게 많은 걸 봐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온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자들부터 이상한 그런 헤드라인으로 어그로를 끄는 그런 기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렇게 억지로 까는, 억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또한 기존 알레티 팬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너 이강인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좋아하지?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주전 경쟁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40에서 60M 사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총알이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정했을 때 과연 주전으로 기용 가능한 자원이냐? 라는 또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에는 물론 뎁스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을 뚫을 수 있을까? 물론 코케와 그리즈만 등 많은 사람들이 노쇠화했고 부상도 잦고 부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을 뚫고 여기서는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있죠. 설마 진짜로 좌풀백으로 올려는 거니? 이강인 좌풀백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비단 초코만큼은 아니더라도 루제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세 번째 단점은 다른 포지션이 너무 시급하다는 점이에요. 지금 사실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주로 뛰는 미드필더보다는 현재 좌풀백이나 센터백이나 백업 스트라이커가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강인에게 40M 이상의 오버페이시, 당연히 다른 포지션의 투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고질적으로 보여줬던 르노르망, 느린 르노르망에 의한 실점 패턴, 혹은 랑글레에 의한 실점 패턴, 세트피스 수비 미숙에 의한 실점 패턴, 여러 가지 실점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실점 패턴들을 지우려면은 확실히 센터백과 좌풀백이 지금 보강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 돈을 좀 더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설이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메이저한 클럽으로, 한국에서 메이저한 클럽으로 가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가 와서 좀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응원하고 싶다, 이강인 오지 마라, 이강인 안 오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지만 마테오 알레마니 디렉터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진짜 원하는 걸 보면은
사실 그의 영입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만약에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알레마니 디렉터도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어떤 점을 보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PSG와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같이 힘내서 이강인 선수를 응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 영상을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강인의 알레티 이적설에 대해서 다뤄본 Are You Ready의 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